안녕하세요. 취업영어 전문 강사 오미영입니다. 요즘 많은 분이 해외 취업 그리고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는 거에 관심 많으신데요. 오늘은 영문 이력서와 자소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국문 이력서 잘 번역하면 영문 이력서 아닌가요? 구글링 잘해서 잘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특징이 너무 다르거든요. 국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요, 사진, 개인정보, 신상 관련 정보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이력서 서식을 참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는요, 개인정보가 아주 최소한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사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 경험, 보유기술, 개인 능력 위주로 레주메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ATS라고 자동 서류 심사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 규모가 큰 회사는 이력서를 받으면 1차적으로 ATS를 사용을 해서 필터링을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이력서들이 이제 HR 담당들이 보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요, ATS가 어떤 기준으로 필터링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ATS가 필터링 하는 부분은요, 회사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이 레주메, 이 이력서에 있는지를 1차적으로 먼저 필터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공고가 나왔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는다고 이제 애드버타이즈를 했을 거잖아요. 그때 그걸 보시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포함을 시키세요.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experienced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머란 단어가 있어야겠죠. 내 이력서에. 근데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 찾는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다. 이런 게 있을 건데 그 키워드들 중에 많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본인의 레주메에.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TS에서 필터링이 되고 나면은 기회조차 없죠. 그리고 이력서 가장 밑부분에는요, 헤더가 있습니다. 머릿말인데요. 이름, 주소, 그리고 폰 넘버, 이메일 주소, 그리고 다양한 웹사이트 주소들이 그 부분을 차지할 건데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는 영어로 하시고, 그 다음 이메일 주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메일 주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굉장히 장난스럽거나 조금 유치하거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면요, 이번 기회에 바꾸셔서 이런 식으로 내 이름이나 이니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하고 싶은 분야의 어떤 스킬이 들어가거나 하는 이메일 주소로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지메일이 좋겠죠. 한국에서만 활동을 한다면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좋지만 좀 글로벌하게 사용을 하실 거면 지메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여기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력서도 하나 업로드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지원자를 이력서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링크드인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 주소, 그다음 소셜미디어, 블로그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웹사이트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넣습니다. 하지만 내 블로그 내용이나 내 유튜브 안에, 내가 유튜버라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이 회사에서 원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이미지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포함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objective, 지원 동기인데요. 제가 샘플로 여기 문장을 하나 드렸어요. Seeking, 찾고 있다. An entry level position, 신입. In marketing, 마케팅 부서, where I can utilize my creativity and educational background. 자, 이 문장인데요. utilize 하면 활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creativity, 창의성과 educational background, 내 교육 배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신입 포지션을 찾고 있다. 이런 문장인데요. 이것을 여러분한테 맞도록 좀 워드만 바꾸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Seeking an entry level position in, 만약에 sales면 여기 마케팅 대신에 sales를 넣으시면 되겠죠. Where I can utilize my communication and overseas background, 이런 식으로 바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objective 쓰시고, 학력은 가장 최신 학력이 위로 가야 돼요. 졸업 전이면 입학 일자만 기재를 하시고요. 곧 졸업이다. 그러면 expect, 예상된다. to graduate in month, 달, 그 다음 year. 이렇게 해서 써 놓으시면 되고, 시작하고 끝난 날짜가 나와 있으면 시작과 끝난 날짜까지 써 주십니다. 학교 이름은 볼드 처리를 하시고, major, 전공인, 그 다음에 전공명, 그 다음 minor in, 부전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시, 군, 구까지 써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뭐 시, 그 다음 나라, 요게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샘플 나와 있는데요. educations 보시면 대학명, 그 다음에 학과명, major, minor. 그 다음 학점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학점이 뛰어나다 그러면 쓰시는데, 그냥 그저 그렇고 좀 좋지 않다 하시면 학점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지, 그리고 언제 시작했는지 month, year까지가 되겠죠. 다음은 경력입니다. 보통 대학을 졸업해서는 경력이 많지 않죠.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최신 경험이 제일 위로 와야 됩니다. 경력사항은 볼드 처리하는데요. 아래에는 상세 업무 내용인데,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는 주어를 쓰면 주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I assisted customers, 고객들을 응대했다, 도왔다. 그래서 I를 빼고 assisted customers,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디자인했다. 그러면 I designed homepage가 되면 안 되고요. designed homepage까지만 쓰셔야 돼요. 그러면 경력이 없으면요, 경험이 없으면 인턴, 아르바이트 경험, 동아리 봉사 등으로 이 부분을 채워 넣으셔야겠죠. 네. 다음이 성과예요. 성과는 장학금이 있을 거고, 뭐 수상 내역,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너무 길게 적지 않으셔도 되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이 뛰어나서 장학금을 받았다, 두 번째 학기에 뭐 이런 정도만. 그 다음에 어떤 수상 내역이 있는지, award가 상이죠. 그래서 award 받은 거,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participated in 무슨 프로젝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킬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스킬 생각해내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지 생각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다면 라이센스로 구분해서 쓰시는데요. 이런 경우 옆에 보시면 지금 엑셀, 워드, PPT 있죠. 이거는 하드 스킬 중에 하나인데요. 컴퓨터 스킬이죠. 내가 어느 정도로 잘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별로 표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로 구분해서 나열해도 좋습니다. 직무 역량은 하드 스킬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 네. 내가 이만큼 잘한다. 몇 점을 받았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게 하드 스킬인데요. 그럼 컴퓨터 스킬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쭉 나열을 하셔도 되고, 언어 같은 경우는 유창하면 그냥 fluent 쓰시고 high proficiency 쓰셔도 되고요. 이때는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원활하게 잘 되는 경우는 이렇게 쓰시고, intermediate이 중급이잖아요. 근데 intermediate 하기에는 좀 억울하다, 저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하면 앞에다가 high intermediate 이렇게 high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soft skills는요, 이게 측정할 수 없고 점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시간 관리, 팀워크, 네, 요런 매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만약에 내가 excellent leadership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 하나 정도
쓰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served as a class president of my department. 우리 부서에서 우리 학과에서 내가 class president, 학과 대표를 맡았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And led a book club. 그리고 독서 모임을 이끌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획득했는지 또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 정도 하나의 문장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 섹션 아래에는 줄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물론 그냥 내가 줄을 쭉 그어도 되고 삽입 기능을 사용해서 쭉 그으셔도 되고 워드 사용하시면 문장 끝나는 지점에서 가로 대시를 톡톡톡 3번 두드려 주시고 엔터 누르면 구분줄이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저는 이걸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줄의 길이가 그러면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편하기도 하고요.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글꼴, 글자 크기, 줄 간격 등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폰트는요. Times New Roman, Calibri 같은 폰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Arial, Cambria, Helvetica, Verdana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폰트들이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선호를 하고 너무 예쁘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독특한 폰트를 사용하는 분들 계신데 이력서에는 이쁜 폰트보다는 깔끔해 보이고 가독성이 좋은 폰트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소제목이라고 하면 experience, education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 게 소제목인데요. 그 소제목은 14에서 18포인트 정도가 좋고요. 그 내용은 밑에 있는 내용들은 10에서 12포인트 정도를 쓰시면 좋아요. 가능한 10.5 이상으로 쓰셔야지 읽는 사람이 편합니다. 줄 간격은 1.15 정도가 적당하고 왼쪽 정렬로 맞춰 놓으시고요. 이력서를 보내실 때는 PDF 형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력서 파일에다가는요. 내 이름 영어로 쓰시고 그 다음 언더스코어 CV라고 쓰시거나 이름 언더스코어 resume라고 쓰시면 되는데요. CV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력서예요. 장수가 많은 것. 그런 영국에서는 CV를 선호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레주메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주메의 경우는 분량이 한두 페이지, 아주 길어도 2페이지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에 정리할 수 있다면 가장 깔끔하겠죠? 뒤에 샘플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헤더가 있고 education, experience 있고 여기서 추가된 거는 이분은 activities, 활동한 것이 많으면 이 활동에 대해서 쓰셔도 됩니다. activities, achievement, skills 하고 끝났거든요. 여기다가 만약 칸이 남는다 하면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reference라고 쓰시면 돼요. reference는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내가 이전 직장에서 일한 적이 이전 직장이 있었다. 또는 파타임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다. 증명을 해줄 수 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분의 회사와 직책까지 쓰고 reference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커버레터인데요. 커버레터는 짧은 그리고 형식적인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소개하는 편지. 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키워드를 정리해 보세요. 무턱대고 그냥 dear 누구누구 하시는 것보다 일단 나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야겠죠. 네. 키워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어떤 점을 내세우고 싶은지 키워드를 쓰시다 보면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찾게 되실 거예요. 4, 10, 15 룰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규칙은 커버레터를 쓸 때 4가지가 꼭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내가 누구고 내 이름이 누구고 나는 이 회사에 왜 지원한다. 그런 센텐스가 앞에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 경력 스킬을 강조하는데 너무 많은 것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쓰시려고 하면 그 커버레터의 깊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3가지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스킬을 2-3가지 골라서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것만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포부.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 특히 유럽, 미국 사람들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future oriented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거고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멘션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끝 마치는 말은요. 꼭 감사의 인사로. Thank you for reading this letter. Thank you for reading. I look forward to getting an opportunity for an interview. 인터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감사의 인사는 무조건, Thank you는 무조건 끝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10문장에서 15문장으로 한 페이지. 그래서 4가지 사항, 4가지 파트, 단락, 그리고 10, 15. 10문장에서 15문장으로 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커버레터는 페이지를 2페이지, 3페이지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그래요. 항상 커버레터는 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80%가 넘는 지원자들이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0%가 넘는 HR 담당들이 그걸 찾아낸다고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한 지원자를 채용할 확률은 너무 뛰어나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취업 특강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포장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예쁘게 잘 포장을 해서 레주메를 작성을 하고 커버레터를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말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거짓 정보는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나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